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이번 눈은 밤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에서는 비가 그쳤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4월 과학의 달 기획 시리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국내 기술 수준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4월에 접어들었지만 봄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은 비가 잦아들었지만 동해안 지역만 밤까지 비와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 추위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80에서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륙에도 최고 40mm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고 산불 진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비는 강풍도 동반합니다. 남해안에는 초속 20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운행뿐 아니라 항공편 운항에도 큰 지장이 우려됩니다.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때늦은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동풍이 지형을 타고 올라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20cm 이상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은 오늘 오후부터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하루 정도 꽃샘 추위가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지만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강한 비바람이 부는 등 봄 날씨 심술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이번 세기 안에 알프스 빙하 90%가 녹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공동 연구팀은 지구온도 상승을 1.8도로 억제하면 알프스 빙하 3분의 1이 남겠지만 지구온도 상승이 현 상태로 유지되면 2100년까지 알프스 빙하 90%가 녹는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최근 300만 년 가운데 현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알프스 빙하 절반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알파고 쇼크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인공지능은 어느새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 신기술인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학기술 분야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분야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화질을 스스로 분석해 어떤 영상도 최적의 상태로 구현하는 TV 등 더욱 똑똑해진 가전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전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와 방대한 규모의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AI 등 인공지능은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인공지능 분야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매년 평균 60%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기준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78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생명이지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인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그런 인재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느냐가 필요한데, 현재는 약간 이제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뒤처져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많은 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고급 인력 중심의 전략적인 양성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한편으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와 학교, 기업 공동의 파격적인 노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일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단서를 포함해 논란이 된 KT가 사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하루에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5G 출시 때 과도한 사업용, 상업용 데이터 사용에 따른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넣었다가 2시간짜리 초고화질, UHD 또는 가상현실, VR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5G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LG U+도 5G 이동전화 이용 약관에서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 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패소에 불복한 우리 정부의 상소로 이번엔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WTO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2심 역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しっかりと主張しておりですね、これを十分踏まえた判断がなされる、このよ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패소할 경우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부와 산업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도 결국 이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은 산림 생태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림이 온통 거대한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풀과 흙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검게 탄 산비탈에서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바로 옆 새끼 2마리도 불에 탔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봤습니다. 역시 불에 타 죽은 노루와 고라니, 너구리 등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불길을 피해 계곡으로 달아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불이 덮친 동해 지역 한 야산입니다. 반경 50m 안에서 발견된 불에 타 죽은 야생동물만 10마리에 이릅니다. 운 좋게 화를 면한 야생동물들도 돌아올 리 없습니다. 먹이가 사라지고 보금자리도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동물들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복원되지 않는 한은 야생동물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하천 역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 검은 돌덩이처럼 변한 갈대가 즐비합니다. 검은 빛으로 물든 하천에서 백로와 오리가 먹이 찾기에 바쁩니다. 불탄 숲에서 재와 토사가 흘러들면 하천 생태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지역 어류는 3년, 곤충은 13년, 나무와 야생동물은 최소 30년이 지나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생이나 동물 등과 같이 모든 생태계가 일시에 파괴가 되다 보니까 모든 분류군이 동시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파괴돼 버린 생태계.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 등 특별재난지역에 무선국 전파 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5,729개 무선국으로 건설 현장,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무전기와 어선의 선박국 등이 포함됩니다. 감면 금액은 4,800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전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파 이용 CS센터와 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와 교통 문제 등 인간 활동에 의한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80개국 150여 명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 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But the emphasis is we have to achieve all together. It applies to every country, not just the poorest countries or the most advanced countries. And we really need science and technology to help us point the way to how we can actually achieve the SDGs.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aspec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requires innovation. It may be technical, but it could also simply be putting knowledge into a different setting. So as science gets new ideas, it helps us tackle the problems in a better, in a more holistic way. 특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느낄 때라고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의미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여기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국은 상당수 SDG, 지속 가능 성장이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게 많습니다.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갈 때 전 세계가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남성들의 경우 여자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를 보면 남자들은 여자의 호의를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매력 점수를 꽤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착각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